코로나19 여파에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항공업계에 비관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이 항공사 주식을 전량 팔아치웠고 중동 항공업계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대거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이는 올해 안에 업계의 85%가 파산할 수도 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항공업계가 지난달 미국 정부 관련 당국과 가진 회의에서 내놓은 비관적인 분석입니다. 여객과 화물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3년은 좋게 걸릴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올해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표 판매 금액이 지난해의 45%에 그치고 항공업계 종사자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투자 규제 워렌 버핏이 연례주총에서 가지고 있던 미국 주요 항공사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The world changed for airlines, and I wish them well, but it's one of the businesses we have. We have businesses we own directly that are going to be hurt significantly. 위기는 기회라는 투자 조언으로 유명한 버핏마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스스로 자신의 철학에 반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버핏은 그러면서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You can bet on America, but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how you bet, simply because markets can do anything.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분기 497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 5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국의 한 상점 경비원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했다가 말싸움 끝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행정명령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 1일 미시간주의 소도시 플린트의 저가 상품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상점 경비원인 켈빈 뮤널리는 코로나19 수칙대로 손님인 샤멜 티그의 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상점 직원과 고객 모두 매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 고객은 이를 거부하며 경비원과 한바탕 말다툼을 벌인 뒤 매장을 떠났고 20분 뒤 남편 아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편 레리는 아내를 무시했다고 소리를 질렀고 흥분한 20대 아들 비숍이 총을 쐈습니다. 경비원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습니다. But the altercation ensued, and we believe she communicated with Larry Teague and Ramon Bishop, and they returned to the store, and the shooting occurred.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달아난 남편과 아들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일가족 3명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My office has authorized felony warrants against 3 individuals in the shooting death of Calvin Munnerlyn.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다 목숨을 잃은 경비원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긴급사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20여 분간 역설한 아베 총리.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중 뜨거운 감자인 검사 문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なかなか伸びてこないという現状があります。こうした中ですね、果たしてその感染の全体像がですね、つかめているのかどうかとか。 불과 한 달 전 기자회견에서 하루 2만 건으로 검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7천에서 8천 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인 아베 총리는 곤혹스러운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どこに目詰まり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はもう私も何回か何度もですね、それはそういう状況について
どこに目詰まり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は、일본 정부는 그동안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사를 제한했던 이유로 중증 환자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내 검사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검사를 늘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確かに日本は PCR のキャパシティを上げるということが他の国に比べて遅れた。それは様々な理由があります。SARS、MERS がなかったために少しやっぱりこの PCR 体制というものを送るということが、そういう経過があっ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일본 각지 병원은 병상도 의료진도 그리고 보호 장비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의료 붕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사를 늘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それほどまだ本気で増やそうとこれまで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のか、それとも実際に本気で増やそうとしたのに本当に増えなかったのか。本気でやる気がなかったわけでは全くありません。私は何回もですね、とにかく能力を上げていく。で、実際能力が上がっ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던 일본의 실상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의료 체제 전체를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다시 세우고 감염증 위기 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80만) 명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해 상반기 올라온 게시물들입니다. 매일 유업에서 나온 유기농 우유의 성분이 의심된다. 아이에게 먹인 걸 후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생산 목장과 원전의 거리가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같은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같은 비난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수상하게 여긴 매일 유업은 주요 아이디 4개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리점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제품에 대해서 비방하는 허위 사실들을 가만히 두느냐라고 좀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4개 아이디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고요. 3개월 동안 수사 끝에 단순 악플로 소행이 아니라는 단서를 잡은 경찰은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의 홍보대 행사를 2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남양유업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 50개가 노골적인 비난 게시글 70여 개를 올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모두 경쟁사의 매출 1위인 유기농 우유를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양유업이 홍보대 행사에 돈을 준 것도 확인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어쨌든 돈을 주고 거래를 한 업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해당 홍보대 행사에 마케팅 업무를 맡긴 건 맞지만 비방 게시물 작업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남양유업 회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양유업 팀장 3명과 홍보대 행사 대표와 직원까지 모두 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한 것이 아닌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에서는 아직 바이러스 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이탈리아는 봉쇄 완화와 함께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새로 나온 미국의 그 사망자 또 확진자 추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오전 현재까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 추가됐습니다. 월도미터의 실시간 집계인데요. 오늘 최종 집계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2천여 명으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에서 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전체 누적 확진자는 129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7만 6천여 명이 됐습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펜스 부통령은 확산 속도가 늦춰지고 발병 곡선이 편평해짐에 따라서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했습니다만 여전히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연일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에서는 파산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는 니먼 마커스 백화점이 파산 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니먼 마커스는 주로 고가 브랜드를 취급하는 100년 넘은 전통의 백화점인데요. 50억 달러, 약 6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는 이중고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43개 매장 전체에서 영업을 중단해왔고 그 결과 14,000명에 달하는 직원 대부분도 일시 해고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중저가 의료 브랜드 제이크루도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고요. 중저가형 백화점인 JC페니도 파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여파로 실업 대란도 여전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17만 건이었고 지난 7주간 3,350만 명이 실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체 노동인구로 보면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면 미국의 4월 실업률은 대공황 수준인 20% 안팎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유럽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네, 영국의 경우 확산 속도는 다소 늦춰졌지만요. 누적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만 6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다음 주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닷새 연속 10,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5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하루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됐고 대규모 야전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모스크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영국이나 러시아보다 비교적 초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탈리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8일째 1,000명대로 집계됐는데요. 완치자가 늘면서 실질 감염자 수는 현재 8만 9천여 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봉쇄 완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수도 로마는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가족 단위로 강변을 산책하는가 하면 거리에 나온 차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보르게세 공원도 폐쇄된 지 40여일 만에 다시 개방되면서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코로나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일반 상점들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일부 음식점은 배달이나 포장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제조업과 도매업, 건설공사 등은 정상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일터로 돌아간 이탈리아인은 44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방역당국은 다만 재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이 악화하면 봉쇄 조치를 언제든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치료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렘데시비르를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는데요. 일본도 이 렘데시비르의 사용 승인을 허가했죠? 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약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일본 법인이 지난 4일 일본 정부에 렘데시비르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흘 만에 특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급량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일본 정부가 약품 배분을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약입니다. 다른 치료제에 비해 효능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라서 공식 승인되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그 이후에 메르스와 사스의 병원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같은 계열인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주목받게 됐죠. 최근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일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렘데시비르를 생산하는 제약사가 이 생산 범위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적어도 2020년까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제약회사와의 권한을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충분한 공급량을 위해 다른 제조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제약사와 기술 공급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 방글라데시 제약사는 이달 중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렘데시비르에 대한 생산 추진 움직임이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성 확보와 함께 가격 책정 문제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해외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